네, 안녕하십니까. 조나타입니다. 마이크 새로 샀습니다. 잘 들리시죠? 오늘은 부업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뭐 유튜브를 할지 블로그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길래 제가 그래도 뭐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요 두 가지잖아요. 유튜브랑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면 어떤 게 좀 더 좋은지, 그리고 본인의 성격에 맞는 그런 플랫폼들이 실제로 어떤 게 괜찮은지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씩 소개 좀 할게요. 일단 저는 유튜브랑 블로그 한지 그래도 한 3, 4년 정도 됐고,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는 하루에 1일 1포 이상 무조건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루에 한 개씩 하려고 노력 중인 아저씨고요. 25년 1월에 퇴사를 하고 현재는 전업 블로그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구독자 시청 시간 구독 안함 62% 보이십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매번 보면서 구독 안 하고 그냥 보시는 분들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국어를 해야지 좀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할까 했는데, 남성 구독자 비율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분들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직장인 부업으로 할 때 어떤 게 좋냐, 이거에 대해서 자, 결론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 다 하세요 라고 하면 어디서 개 쌉소리냐 라고 하겠죠. 자, 성격이 만약에 MBTI로 봤을 때 성향이 E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유튜브가 맞는데, 나는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조용하게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당연히 블로그가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어떻게 채널을 키워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쭉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괜찮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일단 유튜브랑 네이버 블로그 기준입니다. 제가 워드프레스랑 티스토리는 실제로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패스를 하고, 그냥 직장인이 딱 온라인으로 부업을 했을 때 도전할 만한 것들,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나는 실제로 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 있죠. 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2018년에 채널을 만들어서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냥 휴대폰 하나만 있었고, 옛날에 가지고 있는 DSLR 카메라가 있어서 이걸로 한번 나 혼자 주절주절 해보자,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던 시기였다 보니까 그냥 회사 이야기나 군대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도전을 해본 거죠. 근데 이런 지금 제 채널 아트, 제 채널 딱 들어와 보면 아시겠지만 그 위에 만든 그림이 그림판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아직도 쓰고 있는데, 썸네일도 그렇고, 제가 그때는 영상에 얼굴도 안 나온 상태였고 그냥 상반신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당연히 조회수가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근데 나왔어요. 처음에 왜 나왔냐, 군대 이야기로 약간 그런 어그로성 영상을 좀 만들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첫 영상이라서 그런지 반응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런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나 어떤 주제를 정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조회수가 막 4만 5만이 나와도 그 당시에는 그게 높은 줄도 몰랐고, 그리고 악플도 좀 많이 달리고 막 쓸데없는 댓글들이 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또 안 하다가 주식 이야기로 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 주제로 가자, 처음에는 제가 이 전략을 짰었고, 그리고 도중에 얼굴도 공개를 했는데 어차피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좀 무서웠는데 막상 공개를 해도 별로 그렇게 뭐 부담스럽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1년, 2년 정도 뭐 한 달에 영상을 많이 올리진 않았어요. 3개 정도 이렇게 2-3개만 올리고 했는데 구독자는 계속 50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을 못하면 그냥 난 유튜브 안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딱 6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천천히 영상을 일주일에 1개 정도 업로드를 하다가 구독자 1000명을 달성을 하고, 그래도 수익 창출에 기회가 생긴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영부영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소통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주제들이 블로그다, 나는 매일 블로그를 쓰니까 유튜브도 그냥 블로그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하면서 주제를 좀 많이 전환을 했고 지금까지 온 거죠. 구독자 10,000명일 때 지금 현재 제가 수익이 한 $200에서 $300 정도 들어오는데요. 근데 효율성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는 것 치고는 그렇게 조회수가 높은 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기존의 시청자분들이 많이 봐주시다 보니까 이제 영상의 조회수는 거의 한정적이다. 그 중에서 뭐 10개 중에 하나, 2개 정도는 조회수가 10,000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한 1000에서 3000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그냥 유튜브로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이것저것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렇게 경기 1인 크리에이터 모임을 갔을 때 유튜브 다양한 주제들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 굳이 얼굴이 안 나오고 얼굴 공개를 하지 않고 이제 자기만의 주제를 살려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특히 그 중에서 좀 의외로 놀랐던 부분, 관심 있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AI 관련해서 그런 신기술이나 프로그램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자도 많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최근에 워낙 다들 AI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제 바로 앞에 앉으신 분은 공포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좀 독특한 컨셉이었는데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유튜브의 장점은 뭐냐, 자기 전에 이렇게 틀어놓고 항상 뭐 30분이나 1시간 이상 계속 틀어놓고 자는 분이 많아요. 주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 수익이 또 조회수 기반이긴 하지만 시청 시간도 영향이 있잖아요. 영상 하나당 1시간, 2시간짜리를 매일 올리는데 그거에 대한 조회수나 이런 수익이 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었고 강아지나 뭐 고양이 이렇게 애견 집사들, 애완동물로 함께 영상에 출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커플 유튜버 분들도 있었고요. 제일 부럽네. 이렇게 굳이 저처럼 이렇게 영상에 얼굴을 대놓고 까면서 뭐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녹여서 영상을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제 선정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관심이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 꾸준하게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나서 소소하게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채널 만들고 나서 뭐 썸네일이나 이런 영상 찍는 이런 것들은 정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영상이 무조건 10분 이상 찍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 뭐 짧게 숏폼으로 하셔도 되고, 네, 하다 보면 이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깁니다. 그렇게 팬을 1명, 2명 늘리면서 댓글도 달아주고 하다 보면 또 영상이 그 중에서 떡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조회수가 뭐 몇십만 이렇게 나오면서 하루만 해도 구독자가 몇천 명씩 상승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포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부업이라는 게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포기를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짧게는 1개월 아니면 뭐 몇 개 영상을 올리지도 않고서 이거 사람들한테 반응이 없네, 이거 내가 영상을 뭔가 잘못 만들고 있나,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면서 금방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 때까지 정말 내가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 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그렇게 하나씩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옛날에 만든 블로그긴 한데 뭐 지수나 이런 것들도 매우 낮은 상태였고 내가 과연 이 블로그로, 그때도 처음에 내가 돈을 벌고자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소소하게 회사 직원들이 체험단을 많이 가다 보니까 체험단을 좀 하고 싶다, 나도 맛집을 공짜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물론 처음에는 경제 블로그로 했다가 조회수가 계속 몇백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잘못됐구나 하면서 공부를 하고 여행 주제로 바꾸면서 네이버 블로그를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2023년에 운이 좋게 여행 인플루언서를 획득을 했고, 뭐 네이버 블로그에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소하게 뭐 원고 여건 있거나 체험단이나 협찬 이런 것들, 뭐 숙소나 맛집 위주로 해서 다니고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처음에 선정을 할 때 본인한테 잘 맞는 주제를 먼저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주제가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경제나 IT, 리빙 그런 것들이 있고 내가 좀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육아나 여행 블로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체력적으로 약간 힘들기 때문에 딱히 추천은 드리진 않고, 그래서 주제 같은 것들도 네이버 블로그 주제에 검색을 하면 다른 분들이 설명을 잘 해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잘 맞는 주제를 선정을 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도 유튜브랑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뭐 한 1, 2개월 짧게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조회수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부터 1년 이상을
꾸준하게 글을 쌓아야지 내 조회수가 높아지고 협찬도 조금씩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달에 여러분 100만 원 버는 게 이게 엄청 쉬울 것 같잖아요. 워낙 요즘에 그런 어그로성으로 유튜브에 한 달에 뭐 500만 원 벌었어요, 1000만 원 벌었어요, 뭐 하루에 30분만 하면 금방 돈 몇백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금방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보니까 유튜브에서 그냥 AI 관련된 거 영상 만들어서 또는 뭐 쇼츠로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요즘에 뭐 다 해주고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그냥 조회수나 영상이 인기가 높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정말 영상에서 입에 닳도록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몇백만 원 번다는 사람 절대 믿지 마라. 지금 제가 뭐 물론 제가 능력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3년 4년 이렇게 미친 듯이 포기하지 않고 해도 현재 겨우 1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이제 수익을 발생하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99%는 전부 다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초반에 이제 초기에 시작을 할 때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특히 유료 강의를 듣는다거나 장비를 비싼 거를 사거나 뭐 월 구독하는 것들도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몇 개만 구독을 해도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나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굳이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세팅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와 블로그. 유튜브는 그냥 휴대폰만 일단 하나 있으면, 이런 작은 마이크만 하나 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도 처음에 돈이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제발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완벽하게 시작을 해도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사람들이 안 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초반에 내가 아무리 좋은 퀄리티로 뭔가 말을 하거나 글을 써도 조회수가 절대 높지 않습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하다 보면 언젠가 이게 반응도 있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인이나 가족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특히 내 친한 친구들한테 뭐 단톡방에 이야기를 하거나, 가족들한테 나 유튜브 시작했어, 채널 이거야, 구독 좀 해줘, 나 블로그 시작했는데 이거 서로 이웃 좀 해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사람들한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시작을 하고 나서 점점 뭔가 유명해지고 나서 그게 이름이 알려져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그때는 성공한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막구독 행위나 그런 서로 이웃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절대 하지 마시고, 몰래 천천히 준비를 하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언젠가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앞으로는 이렇게 초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제 정신 건강, 마인드셋, 마음가짐에 대해서나 아니면 정말 좀 기술적인 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재미있게 보셨다면 뭐 해야 된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저처럼 이렇게 매일 찍는 사람 별로 잘 없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요즘에는 두 개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할 것들이 많긴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지금 온라인 부업으로 해서 전업으로 도전을 한다면 유튜브나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인스타, 스레드, 틱톡, 중국의 샤오홍슈까지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실력을 늘리려면, 저도 아직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빠르게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밈이나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면서 내 유튜브나 블로그의 주제에 맞는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컨텐츠 창작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들, 내 영상을 보게끔, 더 이상 내가 이 시청자가 아니라 정말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익한 컨텐츠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